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보로입니다. 리플의 최근 완만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급락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이는 것이 보다 멀리 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2달러 그리고 3,000원 구간에서 잘 지지가 되면서 반등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평선들도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제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명확한 방향성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60일 이평선이 좀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아래는 4일선, 7일선, 그리고 21선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면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 정배열을 만들게 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구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직캠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목차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비중 관리에 대한 개념까지도 여러분 생기시게 될 거고요.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우리가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실력 충분히 중급 정도까지는 쭉 올라오실 거니까 모두 다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현재 텔레그램에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서 많이 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사도 리플을 매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기관들의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커머디티 캐피털이 최근 회사 금고에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 22만 5,500달러 상당의 리플 10만 3천 개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매입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펼쳐왔었던 다수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로 이 스마트 머니가 본격적으로 리플에 주목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기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반응하는 기관들의 자금 또는 고래, 우리 개인들 중에서도 큰 손으로 불리는 슈퍼 개미들의 그런 자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소식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리플을 매입을 했었던 관행과는 다르게 공식 보유 사실을 공개한 것이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의 리플 채택과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리플의 ETF 출시를 앞두고서 현재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ETF 승인 결정이 연기게 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리플이 조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감 시한이 이제 6월 17일자로 정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악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S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5월 3일까지
최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신청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악재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을 만들어 갈 때는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5월 18일이죠. 바로 이 가장 먼저 신청했었던 비트와이즈 운용사의 최종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최종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도 뭐 그레스케일과 카네리 캐피털 등이 연이어서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월 18일자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승인을 받게 된다면 SEC가 그동안 행보를 보면 일괄적으로 승인을 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 18일 승인이 될 경우 다른 운용사들도 모두 다 일괄 승인이 되면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블랙록이 이제 곧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는 소문도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 소식이 드디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5월 1일과 6월 9일을 주목하라 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소식 등에 따르면 블랙록 내부자로부터 해당 날짜를 주목하라 라는 조언을 받았다라는 소식인데 이 시장에서는 이를 리플 ETF 승인 가능성 등 호재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가 베일은 블랙록 내부자가 이 두 날짜를 언급했다라고 좀 밝혔고 다만 그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을 이제 곧 하거나 리플 소송이 종료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리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 끝을 향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로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걸림돌이 이제 치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 참전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블랙록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안고 없는 찐빵과도 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리플 ETF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플도 어느 정도 완전체를 갖춰가면서 ETF 출시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ETF가 출시가 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여기에 이 두 가지 옵션이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ETF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호재인데 이 옵션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매력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옵션과 현물 상환 옵션인데 현재 SEC의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헤서 피어스 위원의 과거 발언 보면 SEC에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위원들보다 일을 진행하려는 위원들이 많아진다면 현물 상환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이 현물 상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을 매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ETF에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나 세금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발행사 모두 다 선호를 하는 방식인데 이 SEC 같은 경우는 과거 블랙록에서 이 현물 상환 옵션을 좀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겐슬러가 이것을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던 부분이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이자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스테이킹 옵션이 이제 추가 채택이 될 경우에는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과 더불어서 이자까지 함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이번에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SEC TF팀과 현물 환매를 활발하게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SEC가 그 기조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 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인 만큼 앞으로 출시가 될 리플 ETF에도 이 두 가지 옵션을 채택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소송전에 대해서도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물론 결과다라면서 이 SEC의 자의적으로 SEC가 관할권을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스크포스 팀의 수장을 맡으면서 이 관할권을 재정의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곧 출시가 될 리플 ETF 상품도 이 두 가지 옵션이 추가 채택이 되면서 그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자, 그러면 기관들의 더욱더 강력한 자금이 리플로 쏠리게 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빠진 채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ETF가 출시가 됐음에도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살짝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ETF가 두 가지 옵션이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히 그 확률이 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도는 증가된 채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조정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 급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흐름을 갖는 것이 오히려 계단식 상승 패턴을 통해서 더욱더 멀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이 절대 우리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아직까지 신규로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의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앞으로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